유시민 작가와 임경빈 작가 두 분의 논평을 보며 신경이 안정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정권을 교체하면 정권의 성공 여부는 언론개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분석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유언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립 조건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안정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언론사들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네. 그러니까 이번 내란 국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단호한 이 헌법적 판단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헌정 체제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기반으로 보도한 방송사는 MBC하고 JTBC 두 개였던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다 기계적 중립이죠. 아무리 잘 봐줘도.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말을 50대 50으로 동등하게 인용 따옴표 쳐가지고 계속 전하는 그런 보도를 했고요. 이제 전통 언론 중에서 보면 신문들 중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정도? 그 정도가 엄밀한 의미에서 중립적인 그런 거를 취했고 나머지 신문들은 종편방송이나 마찬가지로 다 네. 5대5로.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의 기성 언론은 내란 세력과 호헌 세력을 반반으로 보도를 했다고요. 작가님 그러면 그중에서 윤석열과 거의 한 몸으로 플레이어처럼 같이 뛰었던 언론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그럼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세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아니면 펜앤드마이크라든가 이런 뭐 스카이데일리는 그거보다 더 나갔고요. 네. 이런 거는 사실 포털에 다 기사가 오르는데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언론은 언론인데 소위 공정성이라는 기준이나 중립성이라는 기준은 아예 될 수 없는 매체들이죠. 이것도 더 동등하게 또 포털에서는 대우를 해줘요. 이거를. 문제죠. 그렇게 왔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책에서 보면 지구 편평설 이거를 까는데 이 저자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했어요. 그 언론이 지구 편평론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론하고를 동등하게 다뤘다든가. 담배가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거는 학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논문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반씩 다뤄주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건 담배 회사들이 로비를 하기 때문이죠. 그럼요. 기후위기, 트럼프가 중국이 만들어낸 음모다. 미국을 해치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관해서는 적어도 과학계 안에서는 99.99% 합의된 거예요. 근데 0.01% 정도의 빈도수로 그런 주장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우리 공정해야 되니까. 이 기후위기에 대한 보도와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보도를 똑같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MBC나 JTBC가 내란 사태를 다루는 태도에서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은 뭐였냐면 이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였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 제가 이제 공화국과 반공화국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을 내란이고 쿠데타다라고 규정하고 보도를 할 때는 전혀 다른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언론사들, 뭐 신문들, 아까 말씀하신 한겨레 경향 같은 매체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내란죄로 확정 판결을 안 받았으니까. 이 핑계가 있거든요. 아니, 법원에서 판결 안 나오면 그걸 지가 판단 못해? 그러고도 저널리스트야?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저널리즘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방심위에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통화를 하는 그 방심위에서 각 라디오 방송사 시속 프로그램에 일종의 이제 지침을 줬습니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방심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그걸 이제 공식적 공문이나 지침은 아니지만 그걸 방송사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 PD들은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복잡한 법적 문제 생기면 머리 아프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저한테 전달한 그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라디오 방송 중에 저는 그 얘기를 일부러 했습니다. 방심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비평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을 내란 외에 다른 사안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란이라고 할 거다. 연락 왔나요? 안 옵니다. 네. 왜냐면 이미 뭐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굉장히 저널리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시청자들한테 전달할 건지를 규정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할 거면 이건 책임 있는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언론들이 이번 사안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언제가 생각이 났냐면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도 네. 충격적이었던 언론 보도 행태가 백신 후유증. 이른바 백신 후유증의 릴레이 보도였어요. 백신 후유증 사망자 몇 명,
오늘 몇 명, 속보로 47명째, 뭐 48명째 이거를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계속 속보 보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믿는 기자는 없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도대체 네, 공감합니다. 언론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보수 인사들 영입과 관련해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민주당 선대위에 보수 쪽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1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진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과 사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의 세계로 가는 경향이 짙으므로 이를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 거센 열풍이 전 세계의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는 힘들어하는 중산층에 대한 관심에 집중된 인상을 줍니다. 중산층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책의 효능감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예 중도 보수를 선언하면 아예 진보의 옷을 벗어버리는 효과가 있어 더 거침없이 경쟁과 공정 이슈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준동할 여지를 줍니다. 그건 알지만 제가 이번 캠프 구성을 보고 역시 이재명 후보는 당장의 이익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란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기존 민주당과 진보 세력만 똘똘 뭉쳐도 50% 이상 득표로 대선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경제도 심각하고 정치적인 것도 내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면 다시는 저 극우당이 정권을 잡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능력 있는 중도 보수당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진보 정당이 나타나서 다양한 가치를 정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내란을 반대하는 정상적인 세력을 모두 끌어안고 압도적 승리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부패한 권력을 도려내고 개혁과 경제 정상화를 신속하게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중도 보수 우클릭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선대위에 다양한 보수 출신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나 또한 우클릭 행보도 이해합니다. 국힘을 이번 기회에 해산시키고 반드시 소수당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이재명 후보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압도적 승리를 위해 보수 인사의 영입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